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6월 13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장은 위에서 하락했습니다. 뭐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주말에 조금 불안감이 생기면서 월요일 장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만들었는데요.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주말 사이에 우리가 가장 주목했던 이스라엘 이란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순서대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으로서 0.4% 상승 출발 후 아침부터 밀리면서 0.93% 하락 마감했는데, 금요일 야간 선물은 외국인의 500억대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0.3% 상승 마감하면서 나스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인해 위켄 나스닥은 현재 0.6%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밤 사이에 진전이 없다면 월요일 나스닥 선물은 1% 이상의 하락 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0.1%로 이전 0.4% 상승률보다 하락했습니다.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됐었는데요. 60.5로 예상치 54를 상회했고, 1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전월보다 1.5%포인트 하락한 5.1%로 발표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이스라엘 이란 전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타임라인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13일 현지 시간 0시 구약 성서 민수기 23장 24절을 차용한 작전명 일어서는 사자로 이스라엘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6월 13일 금요일 장 개장, 우리 본장 개장 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금요일장에 8시 58분부터 갑자기 나스닥이 분봉 급락하기 시작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 시간대에 물량을 갑자기 쏟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실시간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면서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중동 이슈였다라고 풀어가면서 그 뒤에 이제 상황 파악을 한 거죠.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고 외신 보도가 즉각 뜨지 않았지만 중동 이슈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었죠. 파생 시장에서 돈이 가장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 내부에서 드론 기지를 활용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마비시켰고, 이어서 수백 대의 전투기가 이란 핵심 시설을 타격하며 핵과학자 및 사령관 등 다수의 핵심 인물이 사망했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즉각 언급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우리장 시간에 1차 작전이 종료되었으나 이란은 보복을 준비 중이었고 이스라엘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6월 13일 밤 현지 시간으로 그 시간대, 우리 시간은 이제 14일 새벽 5시쯤에 이란은 작전명 진실의 약속으로 보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100여 대 이상의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고요. 이스라엘 방공망이 대부분 요격에 성공했지만 일부 미사일이 텔아비브 등 주요 민간 지역까지 타격했습니다.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주말 동안에는 주요 인프라 시설에 타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전 조짐을 보인 채 주말을 보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란이 미국을 향해 보복한다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SNS는 지금으로부터 한 대여섯 시간 전에 쓰여진 거고요. 그 뒤에도 업데이트가 된 게 있어서 이거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보면서 중재와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란 간의 6차 핵 협상은 취소되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좀 전에요. 좀 전에 이제 1시간 정도 전에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방어할 뿐이며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보복 조치를 중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응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은 나스닥 켜놓고 볼게요. 자, 나스닥은 미국 증시가 자, 나스닥은 여기죠. 지난 2월 19일 고점을 향하던 중에 여기 거의 이제 그쪽 자리까지 향했는데 갑자기 이제 발생한 전쟁으로서 확전 우려가 생기며 지금의 상승 추세가 거래를 동반하면서 꺾인다면은 큰 쌍봉이 형성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자,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은 요렇게 요런 과정으로 보면요. 자칫하다가 지금 여기서 거래를 터트리는 봉이 발생을 하면 이렇게 올라오던 게 이런 식으로 쌍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지금 존재하죠. 그래서 4월 10일부터 이때부터 관세 부과 우려 완화가 됐었잖아요. 90일 유예 뜨면서 자, 거기서부터 약 2개월간 쌓아올린 탑이 빠르게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롱 포지션을 강화시키고 이 기간 동안에 6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이 6월물로 롱 포지션을 강화시키고 대체로 유지하고 있던 월가의 기관들이 이제 롱 포지션이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만기를 일주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마감 짓고 청산하는 수요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욕구에 의해서 그런 청산 거래가 늘어난다면 어쨌든 롱 포지션은 밑으로 청산을 시켜야 되니까 시장이 갑자기 변동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급격한 변동성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산 거래 없이 우리 만기 때처럼 그냥 풀타임 끝까지 6월 만기 우리는 청산 없이 그냥 롱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그냥 끝까지 땡겼죠. 콜옵션 중심으로 선물은 별로 없었지만 그런데 이제 끝까지 가냐 아니면 중간에 일주일 남기고 이제 청산 욕구가 생기냐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잘 주시해야 되고요. 현재 만기를 일주일 가까이 앞두고 롱숏 보유 포지션 현황은 개인이 아직은 이제 숏 포지션이 더 많긴 합니다. 아직은 이제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유진 투자 선물 기준으로는 아직도 개인들이 이렇게 80% 이상의 숏 포지션을 보유한 상태고요. LS증권 기준으로는 개인들이 한 60% 정도는 숏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해당 증권사를 이용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현재 보유 포지션이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유효한 표본이라고 지금까지 시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런 개인의 포지션이 아직은 숏 포지션이 더 많지만 만기 앞두고 기관들의 청산 거래가 빨라진다면 과격하게 나온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도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금요일 장중 체크 사항인데요. 요거는 그 이후에 이제 좀 내용 말씀 먼저 드리고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증시도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10% 상승한다면 제조업 비용이 0.67%, 서비스업 비용이 0.17%, 전 산업 평균 0.38%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가가 130달러까지 튀어오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인도양과 페르시아만을 잇는 유일한 해상 통로로서 매일 2천만 배럴의 석유 및 석유 제품, 액화 천연가스의 20%가 이동하는 곳으로서 중동 국가로부터 석유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는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의식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쉽게 폐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서 향후 상황을 주시해야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 그동안 특이점이 좀 있었죠. 우리는 이제 만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동안 외국인의 선물 기반이 없이 상승했었죠. 계속 이상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기반 없이 상법 개정 등을 이제 기대한다는 명목으로 6월 만기일 딱 요 날이었죠.
자, 6월 만기일 딱 요 날이었는데 6월 12일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맞춘 콜옵션 중심으로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며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계속 이제 추정컨대 상승세가 6월 만기일인 6월 12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 외국인들은 그 기존의 선물 매도 포지션 여기서 장악했었는데 그게 엄청나게 손실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토탈 2,500억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죠. 그나마 미니 선물 옵션에서 500억대 정도 극복해서 토탈 선물 옵션 분야에서만 2천억 정도 외국인들이 뭐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나머지는 이제 주식 선물 같은 데서 이제 커버를 했겠죠. 어쨌든 외국인들은 급했습니다. 기관이 넉넉하게 수익을 봤던 기관들에 비해 외국인이 상당히 급했고 따라서 이렇게 콜옵션으로 과격하게 들어온 상태에서는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런 상법 개정 등 추경 등 각종 경기 부양책 확장 재정 정책 등을 기대하면서 그를 통해서 좀 과격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기까지는 외국인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진짜 거기까지 올라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만기가 딱 끝나고 결제가 되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사실 무슨 짜놓은 각본처럼 움직이긴 했지만 어쨌든 뭔가 절묘했네요. 타이밍상. 그래서 이렇게 상승세가 6월 만기일인 6월 12일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강했고 만기가 끝나자마자 중동 이슈가 현재 터진 상태입니다. 뒤늦은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야간까지 있었지만 그 물량이 아주 크지 않아서 포지션이 제대로 형성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7월물 초기 베팅은 옵션에서는 양매도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콜옵션 매도에 조금 더 힘을 쓴 상태입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금요일에 4천억대 대량 매도를 보이며 금요일 장중에 최근 상승세를 마감할 수도 있는 고점 신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금요일 하락으로는 시장의 상승 추세만큼은 꺾질 못했고요. 하단의 중요 돌파 라인이었던 383, 385 요 라인을 지켜냈습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갭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가장 가까운 갭이기 때문에 야간 선물은 이제 올랐지만 주말 사이 중동 확전 리스크로 인해 월요일에 큰 갭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제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밤 사이에 좀 개선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 상황은 월요일 아침에 파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 자리가 이제 이탈된다면 383, 385 자리 그 자리가 이탈된다면 여기 가까운 갭보다는요. 여기 가까운 다음 갭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게 76.4 피보나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76.4 여기가 약 372에서 373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65 갭 365갭은 여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겹치더라고요. 이 자리가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618갭 359에서 360 사이. 자, 여기랑 겹치는 곳인데 대체적으로 자, 요 자리에서 일단 체크를 할 가능성. 요 자리까지 단계적으로 항상 단계를 보셔야 됩니다. 1, 2, 3. 단계적으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이자마자 어느 정도 밀릴 수 있는 구간, 이런 것처럼 한번 꺾이자마자 좀 더 밀릴 수 있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국내 증시는 다만 상법 개정 등 각종 부양책 이슈로 강하게 끌어올렸으나 6월 옵션 만기를 바라보며 급등했기에 외풍, 즉 중동 전쟁 확전 리스크가 부양책 기대감을 이길 수 있음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죠. 확전 리스크가 물론 줄어든다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가장 강한 추세를 지금 이어왔고 가장 많은 돈들이 또 단기적으로 폭발했기 때문에 가장 추세를 다시 이어가기 쉬운 증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냥 금방 이런 이슈가 종결된다라고 본다면 그냥 무난하게 잠깐 쉬어가는 그림으로 선물 404에서 420 단계적으로 404, 420 더 많게는 440인데 일단 여기부터 생각하고요. 404, 420 정도까지는 단계적으로 공간을 체크하며 이건 어디까지나 방향성과 이제 자리에 대한 것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상황 전개 어떻게 될지 상황 전개 모르잖아요.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른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을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장중 움직임은 대체로 원유 선물의 반대로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자, 원유 선물 차트를 보면
자, 이날 이제 일봉상으로 완전히 강한 돌파가 나왔었죠. 이거 다 금요일 장중 시간에 체크를 했던 건데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자, 이거 분봉으로 본다면 자, 이렇게 자, 원유 선물이 강하게 오르는 시간과 조정받는 시간대에 시장이 영향받아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원유 선물이 장 초반에 급등을 했었죠. 그럴 때 시장이 급락했고 잠시 주춤거릴 때 시장은 반등했고 마찬가지 계속 이런 것도 이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원유 선물 급등 구간에서는 금요일 우리 증시가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는 반등세가 이제 반복되는 그런 날이었고요. 원유 선물은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하면서 7.5% 상승 마감했는데 장중 최고는 14%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지와 저항 및 유효 타점인데요. 요날도 이제 파생반의 중요 라인들은 정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제가 매물대와 옵션 가격 등을 체크하면서 이제 계산해서 숫자를 8시 41분 개장 전에 파생반에다가 올려드리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도 파생반 1차 저항으로 제시해드린 자리가 394.2에서 394.5 사이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게 이제 8시 41분, 42분 정도의 말씀을 드린 뒤 한 10분 뒤에 개장 후에 7분 뒤, 그러니까 프리장 개장 후에 7분 뒤에 그 자리에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요 사이에 고점이 지금 394.3이잖아요. 여기가 딱 그 사이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도 통과. 파생반 1차 지지가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니까 여기 이제 고가 신호가 나오고 이탈했죠. 이탈하면서 하락 시그널이 잡히고 그러면서 일단 1차 지지 389.8인데 워낙 아침 초반에는 이 중동 전쟁 불안감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순간 낙폭이 강해서 그거는 순간적으로 이탈이 되긴 했습니다. 자, 요 자리인데요. 순간 이탈되고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2차 지지 라인인 387.5까지 향했습니다. 여기가 딱 387.5였습니다. 저점이 387.5를 9시 22분에 최저점 딱 그대로 찍고요. 이후에 추가 하락을 잠시 보였는데 그 사이에 아까 전에 순간적으로 이탈했던 1차 지지 부근을 한 번 더 체킹하는 저항대로 체킹하는 모습이죠. 항상 지지 라인은 이탈하게 되면은 저항 역할을 일단 한다. 그 다음에 저항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지 역할을 먼저 한다라는 기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라인이 이탈된 것은 저항 역할을 했던 거죠. 여기도 비슷한 자리 저항 역할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날도 금요일도 자, 요 자리 딱 맞는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자리,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맞는 자리. 물론 이탈됐고 그 다음에 요 자리가 대체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만들었던 자리가 됩니다. 그쵸? 2차 자리가 여기서 이탈된 거는 워낙 그날 하락 이슈가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이런 것도 잘 활용하셨으면은 오전에 일찌감치 수익을 내는 게 용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좀 활용해서 또 매매일지를 올려주신 분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에 있는 신청 방식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모두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초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생존 트레이딩 데이 타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거지만 장 마치고 방송 마지막 시간 오후 4시부터 한 4시 40분 정도까지 마지막 시간에는 3시 50분 정도부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카페에 올라온 매매일지를 복귀하면서 그날 장을 리뷰하고 또 주요 타점이 어디였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쌓아가야만 시장이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냥 장 마치고 장 마쳤다 끝내자 접고
그 다음날 또 가면요 매번 똑같아요.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복귀하고 오답노트, 우리 공부할 때 옛날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오답노트도 만들고 시험 공부한 거 다시 보고 복귀하고 복습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내가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아니면 계속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틀린 거 또 틀리고 틀린 거 또 틀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교정하려면은 계속 응용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복습하고 복귀하고 이런 거 반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차 저항, 1차 지지, 2차 지지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 당연히 타점이 되고요. 그다음에 9시, 요거는 여기 아니고 요거는 전날 거였고요. 자, 9시 9분에서 10분 하향 이탈봉 요거를 좀 중요시 여겼는데 그 전에 사실 요것도 있습니다. 요걸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요거 9시 3분 봉, 9시 3분 하향 이탈봉, 이게 이제 기준 음봉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하는데 요게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의 몸통 전체 혹은 절반을 깨지 않는다면, 이거 힘의 세기에 따라서 그걸 깨지 않는다면은 그 추세로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체를 깨지 않아서 추세로 본다. 그래서 요 자리 두 개, 자, 요것과 요거 두 개를 이탈하는 봉을 우리는 타점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9시 40분, 자, 9시 40분은 여기네요. 자,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아까 전에 요 자리, 이탈됐던 자리 밑에서 지지받고, 여기가 2차 지지였죠. 387.5. 여기서 올라오는데, 여기 또 막히는 거죠. 아까 이탈됐던 자리는 저항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또 체크할 수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9시 52분. 9시 52분은, 자, 쭉 보면은, 9시 52분이 여기네요. 자, 여기 뭐 어떤 자리예요? 아까 지켰던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를 하향 이탈하고 있죠. 여기서 한번 슈타점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이 안 내려갔는데, 이 자리를 넘어서면 손절을 해야겠죠. 근데 넘어서지 않고 여기서 또 저항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조금 더 먹을 수 있었던 자리, 많이는 못 먹어도 해볼 만한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런 보조 지표들에 의해서 뭐 오늘 그날은 왔다 갔다 많이 했지만 어쨌든 해볼 만한 자리였죠. 여기에서 막혔고, 그 다음 여기 돌파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돌파되는 자리, 아까 지켰던 자리 돌파되니까 그 다음 여기 볼벤까지는 충분히 또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자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존 트레이딩 기법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볼벤을 또 만나는 정도로 내려옵니다. 이전에도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이탈도 있는데 이제 몇 가지 막 생략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주요 타점들만 보면 여기서 볼벤 또 하나 만나고. 자, 볼벤은 대체적으로 한일자 형태를 이룰 때 유효하게 됩니다. 좀 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볼벤 한일자 자리까지 또 체크할 수 있었고요. 여기 12시 58분까지였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바로 하향 이탈되는 봉이 하나 더 나와서 이런 것들 다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좀 이어서 그냥 네 차례 반복됐던, 세네 차례 반복됐던 지지 라인이 그날 잡혔었죠. 자, 여기 385.8, 385.8, 385.8 부근이었습니다. 이거 당연히 라인 잡고 봐야겠죠. 반복되는 지지가 확인이 되면 따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뭐 이날 아무리 뭐 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충분히 그날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경우, 생존 트레이딩 하시는 경우 그날 좋은 수익을 또 만들 수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항상 오버나잇과 오버 위켄드를 하지 않더라도 그날 돈을 가지고, 내 자산을 가지고 그날 내 수익을 만들고 다시 또 원위치 시켜가지고 또 이제 부담 없이 다음날 기다리는 이런 매매들을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모여 계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인증하시고 또 카페도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텔레그램도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중 실시간 방송은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은 지지 역할,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은 기본이라는 점은 누구나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7월물은 또 수급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제 6월 4일과 6월 9일에 나눠져서 일어났던 블록딜 물량, 옵션에서 블록딜 물량이 있었죠. 약 500억대 이상의
콜옵션 매수 물량을 고려해야 하지만 6월물과는 다르게 6월물은 이제 상대가 콜 매도자들이 개인이었죠. 그래서 6월물과는 다르게 콜 매도 주체도 예를 들어서 뭐 금융투자 우리나라의 기관 힘센 기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중에 대규모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는데요. 이미 금요일에 392.5에서 407.5 사이의 콜옵션에서 콜옵션 매도가 외국인 중심으로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가 상당량 출현하면서 총 43억의 매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변동성과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으로 이 콜옵션 물량들을 추적해야 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487주를 매수해서 뭐 거의 수급이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8개월째 같은 자리죠. 그날은 금요일은 6만원 라운드 피겨 저항을 막히고 내려와서 5만 9천원 매물대까지도 또 깨지고 그 다음 자리인 5만 7천원을 향하던 중에 이제 내려가던 중에 종료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2,319억 매수로 마감했고요. 후반부에 매수 전환되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500억대 더 532억의 매수를 하면서 이어갔고요. 미니 선물 또한 야간에서 111억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장기 누적 선물, 장기 선물 누적은 여전히 매도인 가운데 최근 큰 선물 기반 없이 올라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4,694억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약 24조 59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많은 상태죠. 환율은 달러 선물 기준 1,368.2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는데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4,272억을 매수했습니다. 장기 추세 비값 계속 확인하고 있죠. 너무나 뚜렷하게 저 자리에서 지금 월봉상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밑으로 이제 깨지면은 1,340원 그리고 다음 1,300원 자리를 체크해야 되고요. 위로는 1,410원 그 다음에 1,440원 정도를 나눠가지고 체크를 하되 현재 추세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오전장 급락세에 변동성 지수가 23%대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자, 오전에 쫙 급등했었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10시 반 이후에 안정되면서 12.36% 상승 마감했습니다.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고요. 자, 과열됐던 게 빠르게 진정되면서 또다시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급등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급락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는 미국 소매 판매와 미국, 일본, 영국, 중국의 금리 결정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 무엇보다는 이제 중동 전쟁 이슈를 가장 주목해야겠죠. 6월 16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달러 선물 만기일입니다. 중국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발표 예정되었고요. G7 정상회담이 17일까지 열립니다.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와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공개도 있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은 일본 금리 결정 있고요. 우에다 총재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산업생산, 소매 판매, 수출입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IEA 원유 시장 보고서 공개도 있습니다. 6월 18일 수요일은 유로존과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가장 또 중간에 중요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 연설까지 이어지고요. 6월 19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영국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일리 BOE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고요. 미국은 휴장일입니다. 6월 20일 금요일은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중국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이제 롱 포지션이 지금까지는 강했던 미국 6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죠. 미국 경기 선행 지수와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발표 있고요. 라가르드 22 총재 연설, 우에다 BOJ 총재 연설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주요국의 금리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지만 당연하게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확전으로 가냐 아니면 진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 유가 체크를 해야겠죠. 유가 체크는 필수입니다. 관련 이슈의 진행 상황을 함께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함께 주목하면서 시장을 파악하고 판단해서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